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그리려고 자 하는데 여기 치수가 뭐 32.6, 자 그리고 5mm 그리고 28파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럼 아까 우리 그 선 지정했었죠? 선을 지정했었으니까 먼저 색상은 빨간색으로 좀 지정을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자, 그리고 선의 종류는 센터. 자, 여러분들은 선과 중치는 지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그 빨간색으로 그리면 잘 안 보여서 선과 중치를 일부러 지정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색상하고 자, 선의 종류만. 자, 먼저 직교 모드를 켜고 직교를 켜고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직선과 수평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를 그 선 종류 축척을 0.1로 놔서 너무 촘촘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 종류 축척을 여기를 0.1이 아니라 0.5 정도로 줄게요. 0.5. 자, 확인. 자, 그러면 너무 촘촘하지 않고 너무 크지도 않게 자, 이렇게 지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크기를 자, 원을 먼저 원 아이콘 클릭해서 자, 원의 크기는 자, 28파이 28. 자, 뒤에 엔터 28 엔터 28파이로. 자, 근데 원도 지금 우리가 빨간색에 지금 이 은선 저 일점세선으로 그려졌죠? 자, 얘는 선택을 해서 초록색의 실선으로 그냥 바이 레이어로 지정을 해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지정은 했는데 아직도 설정 값은 현재 창은 지금 빨간색. 자, 그리고 센터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릴 선은 그냥 초록색인데. 자, 어쨌든 상관없어요. 얘를 다시 우리가 나중에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자르기를 선택을 해서 자, 수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엔터. 자, 필요 없는 반을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위쪽에도 그려줘야 되는데, 자, 간격 띄우기 거리값은 5mm, 2.5mm, 2.5 엔터. 자, 선택을 해서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 치수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 32.6이라는 치수가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이 끝점에서부터 간격 띄우기 2.5mm만큼 한 값으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자르기로 잘라볼게요. 자, 여기는 아예 이 선은 아예 필요가 없고, 자르기로 원을 기준해서 자, 이 부분도 필요가 없고요. 다시 한번 자르기로 이 선을 기준해서 원의 끝부분도. 자, 그런데 지금 색상이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어요. 이쪽이. 자, 빨간색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특성 일치 명령을 이용해서 초록색 기준을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는 초록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졌으면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치수 기입은 우리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란색 지정을 하고요. 자, 선의 종류는 그냥 바이 레이어. 자, 그리고 여기 치수를
선형치수를 클릭해서 자 일단 편의상 여기에 끝점과 여기에 끝점을 지정을 할게요. 자 선형치수로 여기에 끝점과 여기에 끝점을 지정을 해서 자 여기를 파이 28로 지금 바꿔줄 거예요. 자 다시 선형치수 클릭해서 자 클릭해주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 그 27이라는 치수는 이 치수는 제가 바꿔주면 되는데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파이 표시가 안 나오죠. 파이 표시가 안 나와요. 자 문자를 좀 바꿔볼까요? 문자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지금 클릭하기 전에 클릭하면 이제 명령이 종료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가는 방향키 여기서 문자 클릭해주고 아까 우리 문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 %C %D 자 %P 자 이 세 가지 우리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자 C가 바로 이 파이 표시죠. D는 각도 자 그리고 P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표시였죠. 그래서 뭐 각도나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많이 안 쓰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자 T 엔터 쳤죠. 새로운 문자에 %C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28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서 문자 T 클릭해주고 자 %C 자 그리고 28 엔터 치면 파이 28이 숫자가 이렇게 문자가 치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는 선형치수기 때문에 파이 표시가 안 나와요. 파이 표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름치수를 입력했을 때 치수 명령 중에 지름치수를 입력했을 때 파이 표시가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는 나오겠죠. 자 파이 그 지름치수 클릭하고 여기 있는 원을 선택을 해주면 28파이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자 여기 그 표시는 물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자 여기가 연장이 돼서 여기 끝부분이 연장이 돼서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오든 어쨌든 28이라는 치수 그러니까 치수는 나오는데 파이 표시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 표시를 입력하기 위해서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주고 자 문자 T 수정을 하겠다. 자 %C 자 그리고 28이라고 입력해 주거나 해주면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클릭해주면 이제 여기는 한 부분은 이제 수정을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X축과 Y축에 자 여기 지금 이 크게 그린 이 선들 있죠. 이 선들은 좀 자르기로 잘라내 볼게요. 자르기 클릭하고 엔터. 자 필요 없는 선들 좀 자르기로 잘라 볼게요. 자 여기 자 여기를 봤더니 치수가 210에 12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어요. 자 여기 210이라고 하는 이 치수는 자 210이라고 하는 치수는 자 X축에 관한 치수예요. X축. 자 그리고 120은 Y축에 관한 치수예요. Y축. 자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 지금 여기 좌표계가 있죠. 좌표계에서부터 x축이 아니고요. 좌표계에서부터 x축이 아니에요. 그리고 좌표계에서부터 y축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자 제가 여기 치수를 한번 재보면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원의 중심점에서 이 0,0에서부터 여기에 x축의 값을 보니까 얼마냐면 269.29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y축도 자 y축도 제가 지정을 해보니까 값이 255.63이 나와요. 225.63이 나와요. 자 그러면 분명히 제가 x축과 y축의 값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는 210, 200, 120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명령 중에 우리 그 치수 아이콘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아이콘이 자,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세로좌표라고 하는 아이콘인데 자, 근데 세로좌표 그럼 가로좌표는 안 되나요? 가로좌표도 돼요. 그냥 좌표 치수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세로좌표라고 하니까 자, 그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자, 얘는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세로좌표 치수, 세로좌표 클릭을 해서 자, 먼저 X축을 입력하려면 세로축을 클릭을 해줘야 돼요. 클릭하고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점 하나만 클릭해주면 자, 170.54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세로좌표 치수, 세로좌표 그리고 이번에는 가로축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되면 자, 제가 세로좌표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입력을 해서 여기에 세로축을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을 클릭을 해주면 얘는 여기가 0이고요 1, 2, 3, 4, 5, 6, 7, 8 쭉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바로 170.54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틀리겠죠. 임의의 지점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클릭한 임의의 지점이 틀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나오는 값 분명히 틀릴 거예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나온 이 값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0에서부터 쭉 하다 보면 이 x값이라고 돼요. x값이 되는 거겠죠. x축 자 y축은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쭉 올라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바로 184.91이 나와요. 저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간격 띄우기 거리값 자 210 엔터 210 그리고 이 세로선 있죠. 세로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클릭 자 그러면 210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선이 하나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로 자 거리값을 1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로선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자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 제가 이게 딱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었죠? 자 여기 못깎기나 못따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못따기는 우리가 값을 두 개를 지정해야죠. 그래서 하나만 지정하는 못따기를 사용해 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못깎기
목깎이를 클릭해서 반지름 값을 R 엔터, R 엔터, 반지름 값을 0을 주는 거예요. 0 엔터. 자, 그리고 선을 클릭해서 만나게 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아까 우리 이 치수 있죠? 지금 여기 210에 120이라고 하는 치수는 바로 여기 지금 도형 하단에 중심선이 지금 교차하는 부분 있죠? 여기를 기준해서 그 값이에요. 여기를 기준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세로좌표 입력할 때, 자, 세로좌표 입력할 때 여기를 클릭해서 문자 T 엔터. 자, 그리고 자, 210 엔터. 자, 이렇게 쳐주면 안 되나요? 자, 여기도 세로좌표로 자, 문자 T 엔터 그리고 120 엔터. 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좌표계 자, 이 좌표계는 움직일 수 없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이동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얘가 움직이긴 하는데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면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 지금 그려져 있는 것들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화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만큼은 이 세로좌표 쓸 때 지금만큼은 얘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금 선 두 개 그려져 있죠. 자, 이제 아까 제가 거리값을 자, 120, 210에 자, 그리고 120을 줬죠. 그럼 여기는 그 거리값은 210에 120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UCS라고 하는 얘가 명칭이자 명령어라고 했어요. UCS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UCS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얘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UC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UCS 엔터.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선 교차시킨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 자, 그랬더니 얘네들은 안 움직였는데, 이 도형들은 안 움직였는데 이 좌표계가 움직였어요. 좌표계가 여기 딱 달라붙죠?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세로좌표 치수를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나요? 아까는 170, 뭐 180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210에 120 딱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세로좌표 치수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계 0,0을 기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도형에다가 맞춰준 거예요. 도형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도형을 전체를 다 그렸다면 여기에 UCS를 좌표계를 여기다가 위치시켜 놓고 여기 치수 기입할 때만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만 그려가지고 이 도형만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좀 사용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금형 있죠, 금형. 자, 여러분들 그 업무를 보시면서 금형이라는 뭐 사출금형이든 프레스금형이든 주조금형이든 자, 여러 가지 금형에 대해서 뭐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실제 업무를 하시거나 들어보셨거나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거는 뭐 간단한 그 금형 플레이트를 하나 예를 든 건데, 자, 금형 같은 경우에는 기주면이 있죠. 기주면이 있어요. 기주면에서부터 뭐 여기 가이드핀, 뭐 밀핀, 뭐 그 여러 가지 핀들에 대한 구멍. 자, 구멍만 우리가 이렇게 뚫어주면 돼요. 뚫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거 치수 기입을 할 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아예 기준면, 여기를 기준해서 이 부분을 기준해서 여기에서부터 20mm만큼, x축이 20mm, 여기는 x축이 80mm. 자, 그리고 여기를 기준해서 y축이 20mm, 20mm. 자, 그리고 y축 50mm, 60mm, 75mm. 자, 이렇게 좌표 치수를 우리가 입력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좌표 치수를 입력해주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 절대좌표, 여기 있는 좌표계를 기준한다면 그려지는 것도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져야 돼요. 그렇게 그리기 귀찮죠. 그러면 치수 기입할 때만 UCS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다 클릭해주고, 자, 먼저 제가 세로좌표 치수를 한번 여기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를 입력했더니 여기 66.99 나와요. 자, 그리고 Y축으로는 자 67.75 나와요. 자, 그런데 UCS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에 기준면 여기에다가 지정을 하고 다시 세로좌표 치수를 선택을 해주면 자 20에 22 이렇게 나오죠. UCS를 이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지정이 됐다. 이럴 때는 또 출력할 때는 얘가 UCS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 여기서 입력을 다 했으니까 자, 입력을 다 했으니까 UCS라는 명령을 다시 입력해서 엔터, UCS 엔터. 자, 그리고 표준 W 엔터 치면 얘가 그 자리로 처음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우리가 세로좌표 치수 입력할 때 UCS라고 입력하고 우리가 기준이 되는 부분 클릭해서 엔터 쳐주면 자, 이제 여기가 0,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세로좌표 치수. 자, 세로좌표 치수도 클릭해서 자, 지금 직교 모드가 켜져 있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만 나오는데 직교 모드를 끄면 이렇게 꺾이기도 해요. 직교 모드 끄면. 자, 다시 한번 직교 모드 끄고, 아니면 직교 모드가 켜져 있어도 세로좌표 치수 클릭하고 자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누르고 있는 동안은 해제가 되죠. 이때 쓰면 되겠죠.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직교 모드 켜고 사용하는 게 편해서 자주 켜고 사용하니까. 근데 얘 입력하려고 직교 모드를 끄고 귀찮죠. 그러면 내가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얘가 직교가 꺼지니까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도 클릭해주고 자, 위아래로 지금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위아래로 꺾이질 않아요.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자, 누르고 있는 동안은 직교가 꺼지죠. 자, 이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꺾인 세로좌표 치수를 우리가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세로좌표 치수를 여기다가도 하나만 입력을 해볼게요. 자, 대신에 세로좌표 치수를 다 입력했으면 UCS 엔터 그리고 표준 W 엔터 쳐서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보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혹시 아까 그 표제랑 그렸던 거 있으신가요? 표제랑 그렸던 거? 자, 표제랑 그린 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원래는 이 그 도면 그리기 위해서 표제란도 다시 그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표제랑 그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 선을 여러 개를 그려보세요. 자, 저는 그럼 없다 생각하고 자, 선을 그냥 여러 개를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 자,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자,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복사 명령 이용해서,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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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수평선도 복사 이용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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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잘 안 보이니까 저는 색상을, 자, 노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선의 종류는 바이레이요. 그냥 실선으로. 자, 어쨌든 이게 표절란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먼저 아이콘 중에 치수 아이콘 중에 자, 위에 있는 신속 치수가 있어요. 신속 치수. 자, 신속 치수가 있죠? 신속 치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신속 치수 클릭하고 자, 여기 그 표제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서 박스를 지정을 해볼게요. 우리 윈도우 그 크로스 지정하듯이 박스를 지정하고 클릭. 자, 그리고 엔터. 자, 했더니 자, 뭔가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여기를 적당한 위치에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치수가 이렇게 나타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신속 치수 클릭해서 자, 클릭해주고 자, 박스를 지정해서 아래 부분을 선택해서 엔터를 쳤더니 자, 치수가 그리고 클릭했더니 치수가 이렇게 여러 개의 치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신속 치수 그리고 클릭해서 엔터 쳤더니 치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뽑아지죠. 자, 신속 치수는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신속 치수 클릭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 드래그해서 박스 지정해서 선택해서 자, 클릭 했더니 자,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죠. 한꺼번에 나타내는데 자, 이 신속 치수는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낼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여기 오른쪽 있죠? 아니, 왼쪽. 자, 왼쪽. 자, 왼쪽에 먼저 선형치수로 클릭을 하는데 여기 먼저 아래쪽 클릭해주고 위쪽 클릭해서 선형치수 하나만 먼저 뽑아볼게요. 클릭. 자, 그리고 자, 신속 치수 밑에 보면 연속이라는 치수 기입 방법이 있어요. 연속. 자, 연속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아까 좀 전에 제가 치수 기입했던 이 부분을 기준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자, 클릭해 줬더니 아까 우리 신속 치수 뽑았던 거하고 똑같이 나오죠. 신속 치수 뽑았던 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연속 치수나 혹은 신속 치수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대신에 신속 치수는 그냥 우리가 박스를 지정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연속 치수는 하나 먼저 기준이 되는 연속 치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기준 치수가 있어요. 기준 치수. 자, 이 기준 치수는 이 신속 치수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만 자,
이 위쪽에 하나, 자 선택을 해서, 자 먼저 위쪽에 선형치수 클릭하고요, 오른쪽 부분 클릭해서 클릭하고 왼쪽 부분 클릭해주고, 자 여기 클릭해서 선형치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 자 기준 클릭해주면,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 다음 부분, 다음 부분, 다음 부분, 이렇게 했더니 이제 누적거리 값이 나오죠. 15에서 선은 기준은 지금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선 기준에서 누적거리 값 25, 40, 85, 100, 자 이렇게 되는. 자 그런데 자 우리 KS 규격에는 이 치수선을 이렇게 뽑을 때 처음에 이 외형선에서부터 처음 치수선을 뽑는 이 간격을 약 10 내지 15mm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치수기입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치수선에서 두 번째 치수선, 그리고 그 다음 치수선들 간격은 약 8 내지 10mm 정도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간격을 두라라고 하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제가 처음에 10 내지 15mm 정도, 한 15m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 내지 15mm 이 사이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 간격, 이 다음번에 있는 간격들은 8 내지 10mm 이 간격보다는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정을 했죠. 자 기준 클릭해서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자 클릭 해줬더니, 그냥 클릭하는 거 이외에는 제가 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자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냥 클릭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여기에 정확한 값은 3.75mm예요. 여기가 간격이. 자 이 부분은 우리 치수 설정에서 여기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일단 기준선과, 아니 신속치수와 기준선과 그리고 연소, 이 세 가지 차이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돼요.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선형 아이콘을 클릭하고, 선형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형 아이콘 클릭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 그냥 엔터. 엔터.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선 있죠? 선을 하나 클릭해 보세요. 선을 하나 딱 클릭해 보면 치수가 바로 뽑아져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선형 아이콘 클릭하고요. 엔터를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게 아니라 선형 아이콘 클릭하고요. 엔터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아까는 처음에는 십자선이었다가 선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지점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 십자선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죠. 그러면 픽박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선을 하나 클릭을 하면 이 선에 대한 길이 값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형 아이콘 클릭하고 그냥 엔터를 먼저 쳐요. 엔터를 쳐요. 그러면 픽박스가 생기고요. 그 중에서 선을 선택을 하면 선에 대한 길이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두 부분을 클릭하지 않아도 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얘는 하나의 선일 때만 가능해요. 하나의 선일 때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는 하나의 선이 있어요. 이 선은 하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굳이 선형 아이콘 클릭해서 양쪽 끝부분을 클릭하지 않아도 선형 아이콘 클릭해서 엔터를 쳐서 그냥 선 자체만 선택을 해줘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선을 이렇게 치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선형 아이콘 클릭하고 지금 여기 끝에서부터 뭐 수량까지 여기까지 클릭한다면 얘는 하나의 선이 아니죠. 선의 일부분이죠. 이렇게 일부분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끊어져 있는 자 끊어져 있는 선을 우리가 입력할 때는 이 엔터 키를 입력해서 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일 때는 선이 하나일 때는 엔터 키를 눌러서 자 얘는 꼭 선형 치수가 아니더라도 정렬 치수도 가능해요. 정렬 치수도 선이 하나일 경우에 자 이렇게 선이 하나죠. 그러면 정렬 치수 클릭해서 엔터를 쳐주고 자 클릭해주면 정렬 치수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치수의 간격 그러니까 외형선에서부터 치수의 간격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뭐 정확히 이렇게 맞춰야 되나요? 아니요 정확히 맞출 필요 없어요. 정확히 안 맞춘다고 벌금 내는 거 아니에요. 10 내지 15mm 혹은 8 내지 10mm 자 이런 그 값 정확히 안 맞춰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모눈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모눈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크기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대략적이에요. 뭐 정확히는 아니고 자 모눈을 클릭하면 자 모눈을 선택해주면 점들이 이렇게 생겨요. 지금 여기 화면상에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모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눈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모눈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모눈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모눈이 이렇게 있고요. 자 모눈이 있고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외형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모눈이 있을 때는 자 여기 이 하나의 간격 한 칸의 간격이 10mm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모눈의 거리값 이 모눈과의 이 그 외형선과의 거리값 자 한 이쯤에 우리가 치수선을 뽑아주면 치수선을 이렇게 뽑아주면 한 10mm 정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알 수가 있죠. 모눈의 거리를 대략 짐작을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0mm 혹은 8mm 이런 것들 안 지켜도 벌금 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이 10 내지 8mm나 혹은 10 내지 15mm라고 하는 그 규정을 둔 것은 이렇게 치수가 너무 촘촘하거나 혹은 너무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촘촘하게 혹은 어떤 사람은 너무 크게 이렇게 해주면 너무 보기가 안 좋을 테니까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 거죠. 자, 어쨌든 보기에 나쁘지 않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치수 공간이라든지 치수 끊기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크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제가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치수 끊기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치수 끊기는 자 여기서 자 제가 세로좌표 치수를 자 세로좌표 치수를 자 이렇게 제가 그려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치수 끊기 선택해서
끊어질 치수 선택해서 엔터 키 쳐주면 자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부분 있죠? 교차되고 있는 부분이 끊어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치수 끊기. 자 교차되고 있어서 보기가 안 좋으면 자 이런 자 끊어질 치수 선택을 해서 엔터키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 끊어지는 간격도 치수 설정에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몇 밀리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면 너무 복잡해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끊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또 이 부분을 보면 자 기하공차가 있어요. 기하공차. 기하공차 혹은 형상공차라고도 하는데 자 기하공차 뭐 평면도 그 평행도 진직도 원통도 자 여러가지 기하공차가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기하공차를 입력할 때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이 아이콘은 원이 있으면 자 원을 그리죠. 자 얘는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원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있는 중심 표식 선택을 해서 클릭해주면 중심 표식 그러니까 센터에 이 원의 센터에 이런 표식이 생겨요. 중심 표식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기 치수 기입하는 방법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위쪽에 두 번째 설정창 자 각종 스타일 중에 문자 스타일이었고요. 자 두 번째가 치수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치수 스타일. 자 이 치수 스타일 한번 살펴볼게요. 치수 스타일. 자 치수 스타일도 아이콘을 먼저 클릭해 볼게요. 아이콘. 자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스타일이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현재 ISO-25라고 하는 현재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요. 자 현재 스타일 자 얘를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을 하는데 자 먼저 선 기호 및 화살표 문자 맞춤 1차 단위 대체 단위 공차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탭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치수가 있어요. 치수가 있죠. 자 이 치수가 있으면 자 이 치수는 그냥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우리가 했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가로선 있죠. 이 가로선이 바로 치수선이 돼요. 치수선.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선이 이렇게 있었다면 도형이 있었다면 자 도형과 평행한 선이 되겠죠. 도형과 평행한 선 치수선이에요. 자 그리고 양쪽 끝부분에 자 양쪽 끝부분에 치수 보조선이에요. 치수 보조선. 자 그리고 양쪽 끝부분 치수 보조선 치수선 끝부분에 붙어 있는 것은 화살표예요. 화살표가 두 개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문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가 지금
간단한 치수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치수선, 치수보조선, 화살표, 문자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얘는 하나의 객체예요. 제가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하나의 객체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분해라는 명령 배울 때 이 문자 같은 경우에도 분해를 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문자가 아니라 치수도 우리가 분해를 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설정 탭을 보니까 설정하는 부분을 보니까 뭐 문자도 있었고 선도 있었고 뭐 화살표도 있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구분이 되어 있었죠. 자, 그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몰라도 이거 치수 기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치수 기입하시면서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죠? 자, 어려운 부분이 없었는데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선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선에는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자, 아까 제가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먼저 치수선의 색상, 선의 종류, 선과 중치 이 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세 개나 다 들어와 있어요.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자, 선의 종류가 선의 특성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지정을 안 하고 다 그냥 바이 레이어라고 놓고요. 여기에서 자, 색상을 노란색. 자, 그리고 선의 종류는 센터. 자, 그리고 선 가중치는 뭐 5mm. 자, 이렇게 해도 여기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정할 때는 자, 여기 선의 종류 특히나 뭐 색상이나 선과 중치는 그렇다 치는데 선의 종류는 여기서 뭐 센터선 그러니까 실선 이외에는 센터선이나 뭐 히든선 팬텀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일이 없어요. 이 그 치수선은 KS 규정에도 가는 실선으로 그리게끔 되어 있으니까 실선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의 종류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색상이나 이런 것들 지정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처럼 제가 이렇게 지정한 것처럼 지정하고 싶어서 여기서 지정하겠다 하면 지정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 치수선에 대한 색상 지정해야죠. 자 그리고 치수 보조선에 대한 색상 지정해야죠. 자 그리고 문자에 대한 색상 지정해야 돼야죠. 세 번을 지정해야 돼요. 자 이거보다 그냥 제가 여기서 색상만 한 번만 지정해주면 자 여기는 제가 지정 안 했어요. 치수선의 색상이나 치수 보조선, 문자, 색상 다 그냥 바이 레이어라고 바이 블럭이라고 돼 있죠. 바이 레이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도 제가 여기서 하나만 지정을 하면 자, 여기 바이 블럭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 문자를 바이 블럭. 자, 이렇게 놓고 지정을 하면 제가 문자를 얘를 입력을 하면 초록색으로 나오고 자, 혹은 노란색으로 지정을 하면 자, 노란색으로 나오고 자, 여기서는 색상 하나만 지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 가서는 여러 개를 다 지정해야겠죠. 대신에 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자 혹은 화살표 자 이런 것들의 색상들을 같이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자 문자는 제가 빨간색 자 이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은 초록색 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선 달리 지정해야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초록색 문자나 문자는 자, 자 빨간색 자 그리고 색상 여기는 초록색 자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자 이렇게 달리 지정할 때는 아까 우리 설정값에서 색상을 달리 지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여기 있는 기본값 by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선 종류는 여기도 그렇고 치수 보조선도 그렇고 선 종류 우리 사용할 필요 없어요. 자, 사용할 일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자, 기준선에서 여기에 간격이 3.75mm라고 했었어요. 제가 3.75mm라고 했었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준선의 간격. 기준선의 간격이 3.75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나중에 이제 10mm로 바꿔주시면 돼요. 10mm. 자, 여기 지금 억제라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밑에도 억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치수선 너머로 연장과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가 있죠. 자, 얘네들은 몰라도 돼요. 물론 몰라도 돼요. 차라리 여기서 지금 제가 치수선 너머로 연장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얼마로 수정하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어떤 부분인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치수선 너머로 연장과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자, 이 부분 보면 자, 아까 치수선이 이 객체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객체와 평행한 선을 치수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치수선. 아까 치수 보조선에 그러니까 아까 설정값에서 치수 보조선에 보니까 치수 보조선에서 치수선 너머로 연장과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치수선 너머로 연장 이 부분 조금 삐져나온 부분 있죠? 위에 이 부분 조금 삐져나온 부분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치수선 너머로 연장 자, 그리고 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자세히 보시면 자, 제가 분명히 여기를 클릭했어요. 클릭한 위치는 여기에요. 그런데 얘가 이만큼의 치수 보조선과 이만큼의 거리의 간격이 있어요. 여기가 아까 0.625mm라고 설정이 되어 있었던 이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설정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런 부분들도 다 규정은 있죠. 뭐 여기는 자 1mm 정도 원점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준 객체에서 1mm 그리고 여기서는 2 내지 3mm 정도의 KS 규격의 기본적인 원칙은 있는데 그런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억제.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까 우리 도면에도 자, 여기 객체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로 대칭인데 좌측 편에만 그려졌어요. 좌측 편에만. 그래서 여기 위쪽에 가는 선 두 개 그리고 아래쪽에 가는 선 두 개가 바로 대칭 표시예요. 우리가 제도를 할 때 선을 그릴 때 이렇게 대칭 도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칭 기호를 표시를 하고 자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모형은 도형은 생략을 하더라도 치수는 그렇게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치수는 그대로 그려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자 참고로 자 O J S 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공차에 해당이 돼요. 공차.
자, 공차 해당이 돼서 얘는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거 아니고요. 자, 5mm가 지금 치수예요. 그럼 여기는 실제로 그릴 때는 2.5mm를 그려줘야 되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저 치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치수 수정하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 문자 T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에 아까 이거 그린 거 있었죠?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한번 해보죠. 자, 클릭하고, 자, 이거 지금 수정이 이렇게 됐네. 잠시만요. 자, 클릭해서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제가 치수를 수정하겠다. 그러면 T 엔터. 자, 그리고 O 엔터.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하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화살표든 치수선이든 치수보조선이든. 자, 이럴 때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돼요. 수정. 자, 여러분들 닫기 누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생성시킨 거 있으시죠? 자, 여기서 수정해서 억제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선에서 억제, 치수선 2, 치수보조선 2, 억제 두 개를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치수선은 1이고 치수선 억제는 1이고 치수 보조선은 2고 이렇게 하시면 좀 이상하게 나와요. 여기에 미리 보기 창 있죠? 이상하게 나와요. 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둘 다 억제를 했어요. 확인 누르고 닫기를 눌렀어요. 제대로 됐네요. 제대로 나왔네요. 자, 그런데 얘는 삭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일 뿐이에요. 억제라고 해서.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그렸던 거 있죠? 지금까지 그렸던 게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자, 지금 여기를 제가 억제를 시키려고 여기서 치수선 2 그리고 치수 보조선 2 억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치수들이 다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게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자,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 이 위에 있는 거 하나인데 요거 하나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시키면 전체가 다 내가 지금 지정한 것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 쉬운 방법하고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부터 알려드릴까요? 네, 쉬운 방법이요. 그럼 어려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여기 수정해서 체크를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얘가 지금 전체가 적용받는 이유가 있어요. 전체가 적용받는 이유가 바로 지금 ISO-25라고 하는 이 현재 치수 스타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얘네들 여기 그려져 있던 것들 있죠? 문자 입력했던. 자, 이런 부분들이 다 ISO-25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적용을 받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했어도 자, 색상이나 자, 이런 부분들을 뭐 다 빨간색으로 바꿔도 그것들이 다 적용이 돼요. 이렇게. 같은 자, 문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화면 닫아 보시고요. 창을 닫아 보시고요. 여기에서 치수 스타일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치수 스타일에서 우리 문자 스타일 하나 지정했던 것처럼 새로운 치수 스타일을 하나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치수 스타일 신규로 눌러주고요. 신규 눌러서
자, 이름을 우리 그 구분하기 쉽게 치수선 삭제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얘는 치수선 삭제. 스타일 이름을 이렇게 좀 지정을 할게요. 계속.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체크 없애는 거예요. 체크 없애고. 선에서 확인. 자, 그리고 현재 스타일을 자, 치수선 삭제라고 들어있는 부분 그대로 놓고요. 확인. 자, 닫기 눌러볼게요. 닫기. 자, 그랬더니 여기 위쪽에 치수선 삭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는 ISO-25라고 되어 있었는데 치수선 삭제가 지금 현재로 설정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려졌던 거 아까는 한꺼번에 다 그 치수 보조선이 삭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그리는 거는 치수선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삭제가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치수선 삭제가 아닌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치수를 입력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치수선 삭제가 아니라 ISO-25 처음에 기본값이 있었던 거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면 제대로 나타나게 돼요. 자, 얘가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쉬운 방법. 자, 이 치수를 제가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 치수의 치수선 여기 두 번째 있는 치수 보조선하고 치수선하고 삭제를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쓸 활용도가 높은 바로 특성창이 있어요. 특성창. 자, 특성 대화 상자예요. 컨트롤 1번이에요. 1번. 숫자 1이에요. 숫자 1. 자, 특성 대화 상자. 특성 대화 상자는 꼭 치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로 쓸 거예요. 그 중에서 치수가 일단 여기에 이 부분이 급하니까 컨트롤 1번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컨트롤 숫자 1번. 자, 컨트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 있죠? 그건 안 돼요. 위쪽에 있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0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그 숫자 있죠? 그 숫자 키로 컨트롤 키와 숫자 1번 눌러주면 자, 이제 특성 대화 상자가 떠요. 특성 대화 상자가 뜨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선택 요소가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위쪽에.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이 치수를 그러니까 치수 여기를 삭제하고 싶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자, 여기가 선택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치수라고 나타나고요. 도면층이라든지 선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타나요. 치수 스타일까지 나타나요. 치수 스타일. 자, ISO 2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그 치수선 삭제라고 있었죠? 여기를 클릭해주면 치수선 삭제가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여기 치수선 삭제하는 이 그 치수 스타일을 문자 스타일을 지정을 했을 때고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자, 여기는 선택을 해서 여기 그냥 ISO 25라고 놓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치수선 1 켜기, 치수선 2 켜기 되어 있어요. 켜기를 끄기. 자, 그리고 여기를 쭉 내려서 밑으로 내려서 자, 여기 왼쪽에 이 색상으로 되어 있는 스크롤 바가 있어요. 자, 내려보면 여기도 치수 보조선 2 켜기가 있죠. 켜기로 되어 있죠. 여기를 끄기로 넣는 거예요. 끄기.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따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스타일, 치수 스타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여기서 얘 하나만 꺼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특성 대화 상자는 이 하나에만 해당이 돼요. 그럼 혹시 뭐 내가 두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럼 두 개 선택해서 치수선 끄기, 자 치수 보조선도 끄기.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두 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정이 가능해요. 아, 이거 또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또 마음이 급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치수 스타일, 자 이렇게 우리가 치수 스타일을 설정을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기호 및 화살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타일에서 수정에 기호 및 화살표. 자, 기호 및 화살표의 크기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 그대로 그냥 그 기본값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냥 기본값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화살촉의 모양도 여러 가지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도 그냥 기본값 사용하고요. 자, 여기에 아까 중심 표식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 이쪽에 중심 표식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죠. 중심 표식에 대한 길이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치수 끊기에 대한 그 길이 값도 여기서 그 우리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얘네들 우리 중심 표식이라든지 끊기 크기라든지 얘네들 우리 몰라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죠. 자, 그럼 문자로 들어가 볼게요. 대신에 문자에서는 이거 하나는 좀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문자 스타일에서, 자 문자 모양, 문자 스타일이 있어요. 문자 스타일, 지금 여기는 어노테이티브하고 스탠다드하고 두 개만 있는데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제가 지금 설정이 된 다른 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우리 어디 있었더라? 표제란에 있었나? 자, 아까 표제란에서 제가 이렇게 스타일을 여러 개를 지정을 해놨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현재를 궁서라고 하는 이 창으로 지정을 해놓을게요. 지정하고요. 자, 그리고 자 ISO-25 들어가서 자 문자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도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그 문자에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문자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맞춤에도 크게 세 부분이 있는데, 자 맞춤 옵션, 그리고 옵션하고 배치하고 비슷해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자 문자 또는 화살표 최대로 맞춤으로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쭉 읽어보시면, 자 치수 보조선 내부에 자 문자와 화살표를 모두 넣을 공간이 없을 때는 가장 먼저 이동할 대상이 어떤 거냐.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제가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치수 보조선 내부에, 양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 내부에 문자와 화살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자 얘도 좀 크다. 자, 이렇게 치수 보조선 내부에 문자와 화살표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갈 때 어떤 걸 먼저 빼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꼭 지정을 해줘야 될까요? 자, 화살표를 먼저 빼든가 혹은 문자를 먼저 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데 우리가 꼭 지정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정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표시만 되면 되니까. 자,
대신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치수 피처 축척이 있어요. 치수 피처 축척. 자, 여기가 지금 1로 돼 있죠? 자, 여기를 1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10. 자, 치수 피처 축척 1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보면, 닫기를 눌러보면, 자, 어떻게 바뀌죠? 치수가 10배만큼 커져요. 화살표도 10배만큼 커지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치수 피처 축척이에요. 맞춤 탭에 치수 피처 축척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10배만큼 키운 거고, 뭐 10배만큼 키울 일은 없겠죠? 자, 어쨌든, 자, 10배만큼 키우면 화살표도, 문자도 10배만큼 커져요. 자, 그런데, 자, 자, 제가 이번에는 5배만 키워볼게요. 5배. 자, 그랬더니, 자, 얘도 다 이렇게 커졌죠?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좀 얇게, 하나는 두껍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지금 두껍게 제가 선을 그린 것을 분해를 시켜 볼게요. 분해 명령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했었죠? 분해 명령으로 분해를 했어요. 자, 그럼 문자, 선, 화살표, 자, 이렇게 각각의 객체로 얘가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여기 치수 피처 축척을 자, 1로 처음의 값으로 바꿔볼게요. 확인, 닫기 눌렀더니 자, 얘네들은 처음의 값으로 지정이 됐는데 얘는 안 돌아갔죠? 반대로. 자, 제가 문자 두 개를, 치수 문자 두 개를 지정을 해볼게요. 자, 얘는 초록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자, 초록색으로 바꾼 거는 제가 이렇게 분해를 시켜서 각각의 객체로 얘를 존재하게 시켰어요. 초록색 객체는. 자, 얘는 그냥 하나의 객체고요. 분해시키기 전에.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치수 피처 축척을 2배만큼 키웠더니 자, 2배만큼 키웠더니 옆에 있는 자, 분해시키지 않은 것은 문자나 화살표 이런 것들이 커졌는데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이렇게 문자를 치수를 분해를 시키면 치수가 가졌던 속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냥 선, 문자, 자, 이렇게 얘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속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치수 피처 축척, 자, 치수 피처 축척은 이 크기를 한꺼번에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 19.83인데 여기 콤마처럼 보이죠? 콤마처럼. 자,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1차 단위에서 콤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쉼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정밀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자, 자, 셋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까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쉼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를 마침표로 바꿔주면, 마침표로 바꾸고 확인 눌러주면, 자, 그러면 여기가 마침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선 이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수정해서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축척, 자, 아까 맞춤에서는 제가 강조했던 게 피처 축척이었죠? 피처 축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측정 축척이 있어요. 측정 축척.
자, 여기가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000 10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0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닫기. 뭔가가 좀 많아졌죠?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뭔가가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정해서 자, 1차 단위 여기 측정 축척이에요. 측정 축척을 아니 저희 1로 두고 다시 한번 확인 닫기 눌러볼게요. 7.67 자, 얘는 지금 얘가 틀려서 필요 없고, 자, 뭐 8.47, 4.42,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수정해서 측정 축척을 1000이라고 바꿨더니 확인 눌렀더니, 자, 그랬더니 1000배만큼 커졌어요. 1000배만큼 값이 1000배만큼 커진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여기 도형 있죠? 자, 이런 도형 그릴 때 자, 실제 크기는 여기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제가 2배만큼 키웠어요. 2배만큼 키워서 제가 여기를 딱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실제는 56이 나와요. 56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28로 물론 여기 치수를 수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언제 일일이 다 수정을 해 주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자, 측정 축척을 자, 0.5로 바꿔주면 28,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여러 개가 있으면 한꺼번에 선택해서 특성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치수 피처 축척과, 자, 맞춤에서 피처 축척과 1차 단위에서 측정 축척, 자, 이 부분 예,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차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저는 측정 축척을 그대로 1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공차. 자, 공차 형식이 여기 없음, 뭐 대칭, 뭐 이렇게 있어요. 편차 있고 한계 있고 기준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대칭이에요. 대칭. 자, 대칭이라고 하면, 자, 대칭으로 놓고, 자, 상한값을 0.1로 줘볼게요. 0.1. 자, 그리고 확인 닫기 눌러주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나와요.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위치수 허용차 그리고 아래치수 허용차 0.1씩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럼 그 허용차는 0.2가 되죠. 자, 이런 거 우리 많이 쓰죠. 자, 얘가 아니면 우리가 문자 입력할 때, 자, 여기서는 수정해서 공차를 없음으로 놓고요. 자, 문자 입력할 때, 자, T 엔터, 자, 꺽쇠 열고 닫고, 그리고 퍼센트 P 0.1,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7.6이라고 하는 이 치수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자 T 엔터, 자, 그리고 꺽쇠 열고 닫고, 자, 그리고 퍼센트 P 0.1,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자, 꺽쇠 열고 닫고는 제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이 꺽쇠 안에 있는 이 값을, 그러니까 지금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이 값을 그대로 쓰겠다, 그런 의미라고 했었죠. 자, 그럼 7.6이라는 이 값을 제가 입력 안하고 그냥 여기 꺽쇠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겠다. 자, 그리고 퍼센트 P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자, 이 특수 문자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P가, 그리고 0.1, 자, 이거는 공차 값이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엔터를 치면 7.6이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다른 문자에도 다 그렇게 그 입력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공차에 대칭해 놓고 여기를 0.1로 놓고 확인을 눌러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 같은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지정이 돼요. 자, 어쨌든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대칭이 아니라 편차라는 거는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가 틀린 거. 자, 위치수 허용차는 0.02, 자, 아래치수 허용차는 0.0. 자, 이렇게도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편차는 이제 두 개가 상한값과 하한값이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닫기 눌러보면, 자, 위치수 허용차 아니면 여기 그냥 우리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래치수 허용차는 0.1을 주죠. 0.01을 주죠. 0.01. 자, 그랬더니 플러스는 0.02, 마이너스는 0.01. 자, 이렇게 나왔어요. 값은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여기가 너무 커요. 얘네들이 치수가 너무 크죠? 자, 문자값이 여기도 2.5, 자, 여기도 2.5, 여기도 2.5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크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자, 수정해서 공차에서 높이에 대한 축척이 있어요. 높이에 대한 축척. 이 높이에 대한 축척은 뒤에 나오는 이 공차값에 대한 축척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0.5를 주면 이 뒤에 있는 문자의 값은 2.5의 반인 1.25가 돼요. 그래서 보기가 좋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스타일을 쓰는 것들은 다 적용이 돼요. 다. 그래서 결론은 자, 맞춤에서 피처 축척, 자, 그리고 대체 단위의 측정 축척도 그렇고 공차도 자, 없음으로 다 놓고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에 내가 공차를 뭐죠? 피처 축척을 좀 그 달리하겠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1번. 여기에도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맞춤에 자, 전체 치수 축척이 있어요. 여기를 5로 놓으면 5배만큼 커지고요. 얘만 같은 스타일을 쓰더라도 내가 지금 선택한 얘만 5배만큼 커지고요. 자, 그리고 얘는 제가 측정 축척을 자, 측정 축척을 여기를 100이라고 놓겠다. 100이라고 놓으면 100배만큼 얘만 수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내가 공차를 주겠다. 편차로 공차를 주겠다. 자, 이렇게 특성 대화 상자를 사용하시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아니죠. 기껏해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적용을 시킬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스타일 지정해도 상관은 없는데 귀찮죠.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여기 특성 대화 상자에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려면 일단 내가 알아야겠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